안녕하세요, 모듈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신형 소나타 DH를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우선은 1.6 터보를 먼저 시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2.5 터보를 시승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시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텔레스코픽 이거 진짜 길어졌구나. 이 정도는 돼야죠. 와,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텔레스코픽이 이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앉아보면 길이가 요만큼 아쉬웠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면 꽤 여유있게 충분히 길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스티어링 휠은 코나에서 봤던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야, 코나가 급이 엄청 높아졌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랜저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약간 오락부락한 느낌도 괜찮고. 자, 그리고 실내가 완전히 확 바뀌었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인데도 외관도 사실 진짜 많이 바뀌었지만 실내는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저 디스플레이 12.3인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도 괜찮고, 근데 실내 딱 타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이쪽이거든요. 여기 이 패널에 지금 여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늬가 꼭 옛날 장판 무늬 같아. 이거 그 시트지 있잖아요. 시트지 붙여놓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시트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건 조금 깨는데 어떻게 보면 예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쁘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옛날 그 시트지로 씌워놨던 장판이나 아니면 시트지를 붙여놓은 책상 그런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너무 싸구려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들어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근데 이번에 소나타 DH는 파워트레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80마력에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지금 그 코나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같은 1.6 터보인데 출력이 198마력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코나가 엄청 좋았던 거네. 지금 198마력 버전도 있고 180마력 버전이 있는데 다른 모델들은 다 지금 180마력을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DH도 180마력의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실 소나타 중에서는 기존에도 1.6 가솔린 터보가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차체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적당한 정도의 출력, 그러면서도 상당히 경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 처음 딱 출발하면서 느껴지는 게 확실히 이제는 현대차가 하체 세팅을 진짜 잘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거든요. 승차감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다듬어져 있네요. 기존 소나타보다 살짝 단단한 느낌이, 지금으로서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올라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약간 묵직하면서도 중후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요. 일단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지금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그랜저보다는 조금 작죠. 실내 공간도 조금 그랜저보다는 좁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이 사실 소나타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그랜저보다 아래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거의 동급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고급스러운 면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에어컨 쪽 패널 이런 부분들도 그랜저보다 오히려 더 이게 세련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훨씬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사이즈에서만 차이가 나지 느낌적으로는 그랜저에 못지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소재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랜저가 조금 더 고급스럽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소나타도 인스피레이션에 풀옵션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진짜 괜찮죠. 1.6 가솔린 터보는 여전히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 8단 변속기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매끄러운 점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동 8단쯤 되면 연비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1.6 터보를 자연스럽게 선택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가격도 아무래도 이제 거의 풀체인지급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죠.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기준으로는 100만원 중후반 정도로 가격 인상이 되긴 했는데, 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양들도 있고 또 옵션 구성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가격은 꽤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가속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두고 하나, 둘, 셋. 오, 스핀. 네. 지난번에 최근에 탔던 코나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코나가 엄청 경쾌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묵직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1.6 터보의 180마력은 충분히 강력한 힘이긴 해요. 그래서 정지 출발도 꽤 강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월 가속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해줍니다. 오, 스포츠 모드라 확실히 스티어링도 묵직하기도 하고, 또 차선 변경 같은 걸, 급차선 변경 같은 걸 하더라도 안정성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가는 구간에서도요, 외부 소음이 이 정도면 꽤 많이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랜저처럼 적막한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소음도 꽤 잘 차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도 앞 유리랑 1열까지는 이중접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이 정도면 비교적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그러면 노말로 바꾸면, 노말이 되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다 뭐 노말이나 에코를 타시겠지만, 전 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 약간 긴장감, 이 느낌이 사실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연비가 아주 많이 연비만 조금 연비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근데 웬만하면 이게 평상시에 좀 스포츠 모드로 타고 싶을 정도로 스포츠 모드에서 이 핸들링 반응이나 느낌 이런 부분들이 진짜 괜찮네요. 근데 지금 1.6 터보 가지고도 지금 이 정도로 감탄을 하고 있으면 이따가 2.5 터보를 타면 어떨지.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면요, 차로 유지하는 이런 실력들은 사실 상당히 좋죠.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떴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전식은 아니에요. 그랜저는 지금 정전식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소나타에는 정전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표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고 열심히 뒤졌어요. 여기도 이제 터치 타입 그립이 적용돼 있나 싶어서 열심히 뒤져봤는데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역시나 지금 정전식은 아니고 이게 흔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빨리 좀 아래급에도 도입해야 되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도로 들어가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거는 이제는 거의 필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트림 구성 자체가 가격을 보면 기본 2.0 가솔린이 기본 가격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를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6 터보를 선택하시면 이제 엔진과 변속기가 바뀌고, 그리고 그 RMDPS로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68만 원이에요. 그러면 68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2.0보다는 확실히 여러모로 장점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웬만하면 1.6 터보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시승했던 코나가 지금 아직도 계속 눈에 밟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나에다가 사륜 구동을 넣고 거의 풀옵션 하면 한 3,500 가까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소나타랑 가격대가 꽤 겹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사륜은 아니고, 물론 차가 훨씬 더 크고 또 얘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도 코나는 어쨌건 또 SUV이기도 하고 사륜 구동도 넣고 하면 힘도 훨씬 더 좀 경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소나타를 타면서도 물론 이제 결국은 각자 자동차를 선호하는 취향과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차종은 결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특히나 또 가족이 있고 또 뒷좌석에도 많은 분들이 또 자주 타야 되고 자녀들도 태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코나는 좀 차가 많이 작죠. 그러니까 그런 제약들이 분명히 다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지금 소나타를 타면서도 코나가 눈에 밟히긴 하거든요, 여전히. 지금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6 터보에는 회전수 보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2.5가 되면 회전수 보정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 코너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1.6 터보에도 적어도 이 패들 시프트를 장착하는 정도면 그 회전수 보정 좀 넣어주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따가 2.5를 타면서 회전수 보정이 들어있는 차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또 확인을 해 볼 텐데, 일단 뭐 1.6 자체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디자인도 확실하게 많이 예뻐져 가지고 지금 소나타가 판매가 그래도 꽤 올라가지 않을까. 가격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무래도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소나타, 현대에 있어서 소나타는 얼굴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K5에 뒤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도 굉장히 좀 더 공격적으로 책정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과연 이 소나타가 판매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방금 1.6 터보를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와, 이 매트 컬러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디자인이 이미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야, 진짜 확실히 예뻐졌죠. 기존에 비해서는 진짜 좋아졌고, 이 정도면 확실히 K5랑 한번 경쟁해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예뻐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이미 K5는 돌에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뻐진 소나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리스 호라이즌이 적용되어 있지만 여기에 약간 변화를 준 점, 이런 점들도 사실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심플한 것도 매력이긴 한데, 이처럼 디자인을 예쁘게 잘 해놓으면 이것도 사실 훨씬 더 예쁘긴 하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확실히 이번에 소나타는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어요. 우리가 시승하고 온 차들은 전부 다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3545R18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타게 될 N9에는 이제 19인치가 적용이 되죠. 여기 엠블럼 이런 부분도 진짜 디자인이 잘 어울리고 좋네요. 지금 컬러가 얘도 그레이, 얘는 그레이에 펄이 들어있는데 이 색깔 되게 예쁘구나. 지금 이 색깔 같은 경우 햇빛 받으면 지금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어두운 데서는 그냥 거의 검정색으로 보일 것 같은데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화이트는 그냥 딱 기본 펄이 들어가 있는 기본 화이트고요. 그리고 블랙도 굉장히 차분하게 잘 나온 느낌이 드네요. 컬러는 아무래도 약간 그레이, 여기 다크 그레이가 제일 예쁜 것 같고, 아니면 매트한 그레이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특징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책도 색깔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자, 2.5도 한번 둘러보시죠. 이쪽 동네 오니까 엔진 시동만 걸어놨는데도 소리부터가 막 다른 느낌이 드네요. 자, 이쪽엔 전부 다 이제 2.5고요 2.5는 기본 N9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은 꽤 비슷하긴 한데 디테일들이 살짝 다르거든요. 옆에 이렇게 뭐 팁 같은 거 붙어 있는 느낌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N9 로고가 붙어 있죠. 완전 차이가 많이 확 나지는 않는데 조금은 더 중후한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 빨간색도 진짜 예쁘네. 역시 N9은 빨간색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햇빛 받아 보면 굉장히 진한데도 엄청 예뻐요. 와, 이 정도 색깔 내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예쁘게 빨간색을 잘 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셨던 그 그레이도 여전히 예쁘네요. 그래도 N9에는 역시 이 무광 매트 이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와, 이 컬러 진짜 예쁘다. 진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휠도 N9은 19인치 휠에 N 로고가 적혀 있는 블레이드 타입의 지금 휠이 적용되어 있죠. 휠도 굉장히 멋있어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40R19, 아까는 45-18이었는데 지금 40R19에 P0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다크 그레이의 매트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예쁘긴 하네요. 근데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잖아요. 여기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넘어가서 이렇게 시퀀셜로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요 라인이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라인이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사실 상당히 좋죠. 물론 사이드 미러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면 다른 차에서 식별하기에 좀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된 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참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5를 탈 텐데요. 2.5는 N9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카본 느낌이 나는 시트지를 붙여놔 가지고 훨씬 더 N9 느낌이 더 들고, 여기 빨간색이 적용된 부분들도 마음에 들고, 스티어링 휠에도
이 펀칭의 이쪽 빨간색 스티치가 훨씬 더 예쁘네요. 오, 이 핸들 마음에 든다. 이거 코너에도 이거 달면 좋을 것 같은데. N 로고도 붙어 있고. 일단 시트도 뭐 N9이어서 스웨이드도 적용돼 있고 N 로고도 적용돼 있고. N9은 인테리어에서부터 느낌이 확 좋네요. 그리고 외관에서도 그 뒷모습 보시면 머플러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씩 붙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기존에는 N9이 2.5밖에 없었죠. 그래서 2.5는 N9이었는데 이번에는 N9을 모든 파워트레인에서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도 N9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1.6 터보도 N9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2.5의 N9을 시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5는 힘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하니까, 오 이거 완전히 아까랑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인데요. 힘 자체가 소리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이거 노멀 모드거든요. 와, 노멀 모드인데 힘이랑 소리랑 지금 진짜 멋있네요.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두면 소리도 훨씬 더 우렁차지죠. 이게 지금 4기통 2.5 터보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면, 오우, 야 멋있다. 지금 이거는 가상 사운드가 지금 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 엄청 멋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타일도 좀 더 과격해지고 멋있어지고 해가지고 저 2.5가 사실 상당히 끌리긴 하거든요. 2.5도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 290마력이거든요. 진짜 이 앞바퀴 굴림 세단의 290마력이면 거의 뭐 끝까지 갔다고 봐야 될 정도죠. 근데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이제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250마력을 만약에 좀 더 주행에 포커싱을 두고 뭐 운영을 한다 그러면 타이어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소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름 나만의 차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차도 앞바퀴 굴림이라는 한계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앞바퀴 굴림 좀 평상시에 편하게 타면서 가끔 좀 고성능을 즐기겠다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N9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좀 본격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후륜 구동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리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뭐 하체도 기본적으로 아까 탔던 1.6 터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의 N9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수 보정 기능이 추가가 되거든요. 좀 반응이 느리네요. 3단 4단에서 가다가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기민하게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또 한 템포 살짝 느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회전수 보정 기능이 일단 추가가 되면서 1.6 터보보다는 조금은 더 다이나믹하게 회전 기어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뭐 좋긴 해요. 근데 이 회전수 보정은 현대차에서는 확실히 조금은 더 그 발전을 시킬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에 가보면 아이드라이브 모드는 파워트레인이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마트, 스티어링이 노멀,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어차피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서스펜션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지금 요게 보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강하게 해서 한번 더, 오, 소리 좀 더 커지네요. 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운전자 보조도 최근에 뭐 현대차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세팅들을 다 해주고 있죠. 오, 소리가 확실히 더 커졌네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가상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사운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 계속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N9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N9이 2.0도 있거든요. 2.0 대비
2.5로 올라오게 되면 270만 원이 더해져요. 그러면 이제 2.5 터보에 8단 DCT에 또 RMD PS에 가상 사운드에 레브 매칭에 뭐 이런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것들이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70만 원이 더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2.5 N9 같은 경우에는 3,89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2.5 N9보다 일단 액면가로는 한 170만 원 정도 더 상승이 되긴 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꽤 있는 만큼, 하다못해 이 듀얼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업그레이드가 꽤 많이 됐죠.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이번에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세팅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공식대로라면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좀 자제를 한 느낌이어 가지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소나타에 좀 절박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소나타는 뭐 역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N9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도 조금은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노면에 따라서 약간은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들이 조금씩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N9을 선택하실 때는 원래부터 좀 그런 스포티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소나타를 생각해보고 그냥 평상시 주행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통통 튀는 느낌들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1.6 터보 기본형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일단은 조금 더 관용도가 높다고 보여져서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감속력이 바뀌진 않지만,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이 엔진과 사운드와 이게 약간 조화가 되면서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감성적으로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오늘 1.6이랑 2.5를 시승해 봤을 때 제일 좋은 느낌은 1.6에서 스포츠 모드였을 때, 그때가 기분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는 뭐 힘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좋긴 합니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높아진 출력에 비례해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승을 하진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6 터보의 하이브리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흡기 2.0의 하이브리드, 기존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소나타에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물론 이제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넣어주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어쨌거나 투싼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투싼에 적용된 걸 생각해보면 소나타에도 적용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2.0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6 터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의 안전장비 부분에서는 개선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 이런 부분들도 뭐 자전거라든가 교차로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뒤에서 후진할 때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측면 주차 보조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같은 경우도 음성 녹음이 되는 빌트인 캠 2도 적용되고, 스마트 키도 스마트 키 2가 적용되고, 뭐 그런 형태로 대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은 HDA2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바닥에 지금 모래들이 좀 많이 깔려 있었어요. 이게 휠 스핀이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하나 둘 셋. 확실히 아까 1.6에 비해서는 엄청 빠르죠. 가속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와, 290마력이면 뭐 할 말 다 했죠 진짜. 와 진짜, 이 소나타가 이런 힘을 뿜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진짜. 진짜 멋지네. 힘 자체는 진짜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290마력을 잘 활용해서
또 와인딩에서 정말 제대로 정교하게 잘 타려고 하면 타이어도 필요하고 뭐 LSD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들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차가 결국은 N라인이기 때문에 N이 아니고 N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상시에도 좀 편하게 타면서 가끔 지금처럼 이렇게 좀 급가속이라든가 강력한 힘을 잠깐씩 즐기기에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패키징 자체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N9은 사실 괜찮죠. 가격도 290마력을 생각해보면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290마력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평상시에 굉장히 안락하게 탈 수 있는데 290마력을 뿜어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수요 자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오디오는 스피커 12개짜리 보스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이, N9에는 기본으로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음악을 들어보면 I wanna hold 'em like they do in Texas, please. Fold 'em, let 'em hit me. Tell me something, boy. Did a full 180, crazy. 지금 일단 보스는 기본적으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타격감도 사실 여전히 엄청 강력하고요. 근데 지금 그 블루투스로 갤럭시랑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고음이 조금 더 강조가 많이 되는 느낌으로 지금 디폴트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음이나 아니면 보이스 쪽을 조금 내리고 저음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 요거는 음원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보스가 그 고음 쪽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전통적인 보스 음색에서는 좀 더 고음이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건 취향에 따라서 뭐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음원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뭐 소나타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의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된 소나타 DH를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파워트레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긴 합니다만 디자인 자체가 내외관에서 워낙 획기적으로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K5랑 경쟁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췄다는 점, 특히 인테리어는 뭐 훨씬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손을 봐가지고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은 조금 더 나는데 약간 중후한 느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승차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약간 차가 주는 안정감들을 살짝 느끼면서 주행할 수 있는,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승차감으로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부분도 저는 뭐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차가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첨단 장비들이 대거 많이 적용이 돼 가지고요. 이제는 뭐 소나타급에서도 다양한 첨단 기능들을 다 많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괜찮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정말 최소화 해가지고 오히려 고객들이 이 정도면 뭐 별로 안 올랐네? 라고 느낄 정도로 가격을 잘 포지셔닝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일단 저라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K5랑 한번 다시 비교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한번 떠난 고객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 세우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소나타 DH가 나름 공격적으로 다양하게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추가를 한 만큼 소나타를 떠났던 그런 고객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